기자의 주식썰 이제 PB와의 대화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저번에는 올드머니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어떻게 짜는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영역 리치를 꿈꾸는 Z세대를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박살난 계좌를 복구할지 저희 알려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최근 지금 2개월 정도 박스피 장세가 계속되고 있죠. 뚜렷한 주도주 없이 그리고 또 테마주 장세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때 우리가 지금 잘 묻어두면은 6개월 뒤에는 그래도 계좌 수익률이 괜찮을 만한 섹터를 한번 제가 꼬치꼬치 캠으로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걸 알려주실 PB님 한 분을 제가 모셨는데요. 간단히 제가 몇 가지 숫자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일단 40%. 이분이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제 마이스터랩이라는 게 있는데 올 한 해 수익률이 지금까지 40%나 찍혔다고 합니다. 이게 통상 우리가 시장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잘했나 못했나를 얘기할 때 S&P 500 지수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뭐 코스피 지수 가지고도 하긴 하는데 제가 오늘 기준으로 한번 S&P 500 지수가 연초 대비 오늘까지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15.12%더라고요. 이게 자그마치 25%를 비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네. 여튼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이제 하나 올리원. 네. 올해 들어 이제 주식 하나만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기로 하셨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거 가지고 이게 대체 무슨 의미냐고 물어봤는데, 뭐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그만큼 잘하고 또 성과도 낼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럭키 세븐, 올해로 PB 7년 차십니다. 젊으면 뭔가 믿기 어렵다, 아마추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실력은 완전 베테랑입니다. 개인과 법인 합해서 한 수천억 정도 자금을 이제 이번한테 맡겨가지고 지금 굴리고 계시고요. 뭐 일단 5년은 방배에서 이제 처음 PB 업무를 시작하셨고 마곡에서 이제 2년 하셨습니다. 뭐 4050 자산가 전문직, 그리고 뭐 고소득 대기업 직원들이 이제 주 고객이라고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업계에서 진짜 베테랑으로 제가 좀 되게 믿고 이제 따르는 분이 있는데,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방배센터장 지내셨던 김남규 실장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차세대 유망주다, 정말 잘하는 친구라고 강력하게 추천하셔가지고 제가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재강 한국투자증권 마곡센터 PB님이십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네, 제 소개 네. 직접 하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투자증권 마곡 PB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강 대리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또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해서 제가 또 추천을 받아서 들어온 만큼 또 좋은 정보들 드릴 수 있고 또 같이 좀 수익이 올라가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또 이제 뭐 롱롱님이 또 PB님 굉장히 잘생겼다고 훈훈한 여러분 그 잘생긴 외모를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 오늘 PB님 처음 모신 김에, 그러니까 PB님이 좀 어떻게 투자를 좀 처음 시작하게 됐고 지금까지 해오고 계신지 뭐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네. 저도 뭐 업력이 뭐 엄청 긴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뭐 많은 좀 변동성이 큰 시장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뭐 그런 시장들을 겪으면서 조금 이렇게 경험들을 쌓고 뭐 그런 능력들을 좀 쌓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뭐 저희 회사, 제가 이 회사 한국투자증권에 입사할 때도 대학생 때 이제 뭐 주식 동아리들 이렇게 조금씩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입사할 때도 그런 주식 동아리들을 모아서 인턴십 과정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입사를 했기 때문에 주식은 뭐 그래도 뭐 거의 10년 정도는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회사 들어와서 이제 정말 이제 자산가분들 만나면서 조금씩 더 모르고 선배들한테 배우면서 좀 더 뭐 진지하게 주식을 좀 더 임할 수 있었고, 뭐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주식만 전문으로 이제 좀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 둘 다 병행하면서 주식만 오로지 이제 좀 주식으로 계좌를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직군을 좀 바꾼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식 하나만 보고 10년의 인생을 산 장인입니다. 마이스터랩을 운영하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여쭤봤는데 취미가 딱 두 개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술 마시는 거랑 주식 딱 두 개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장인들을 만나면 나머지에 좀 무지하잖아요. 약간 대리님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너무 포장을 잘 해주셔가지고. 술 좋아하시나요? 술요? 네. 예전에 좋아했는데 그러세요? 요즘은 조금 시간 되면 더 저녁에 하면 더 좋죠. 저희 알겠습니다. PD들과 함께.
하여튼 그또 약간 이런 질문들도 들어와요. 보니까 Z세대들이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 같이 시작한 게 이제 뭐 2020년, 2019년 이럴 때 돈 조금 벌어가지고 그때 막 뭐 저도 기억나는데 저희 동기들이나 보면 뭐 네이버 사면은 막 몇 배 오르고 카카오 사면 막 오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돈을 넣은 거예요. 저희 회사 후배도 한 명 있는데 걔 결혼 앞둔 친구인데 결혼 자금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가 네. 17만 원 대비 4분의 1 토막이 됐으니까. 이런 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도 물려가지고 그냥 계속 우하향 곡선을 타는 친구들 많은데 네. 예. 일단 저도 이게 카카오 네이버도 포함해서 이제 네, 네. 많이들 질문들을 하시는데 일단 그 시기가 사실은 뭐 지금과 좀 다른 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죠. 유동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확 풀리면서 뭐 이런 성장주들의 자금들이 확 몰리면서 그런 종목들을 강하게끔 끌어올렸고 그리고 사실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지고 있던 자회사들을 좀 상장시키면서 기업 가치를 계속 좀 올렸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상장시킨 자회사도 사실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고 유동성도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사실 올라갈 모멘텀이 살짝은 이제 부족해진 상황이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카카오는 사실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실적이 사실은 매 분기마다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근데 그 성장이 멈췄던 시기부터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인 뷰는 사실 카카오에 대한 뷰는 조금 저는 좋지는 않고요. 오히려 네이버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근데 뭐 최근에 하이퍼 클로바엑스로 내놓고 뭐 AI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긴 한데 그게 근데 생각보다 네. 좀 반응이 시원찮더라고요. 저는 신청했는데 아직도 그게 서브하고 연락이 안 와가지고 막 하여튼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괜찮은 건가요?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를 제가 더 좋게 보는 이유는 사실 첫 번째는 실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우하향하던 실적이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좀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네네. 포인트들을 보면 네. 이 매출과 이익이 둘 다 조금씩 돌아서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네. 주요 포인트들이 이제 컨텐츠 쪽이나 그다음에 이커머스 쪽 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0% 정도 지금 2분기 때 점프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조금 돌아섰다가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그런 AI 관련돼서 어쨌든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약간의 해외 주식 글로벌에서 보게 되면 사실 최근 들어서 뭐 엔비디아의 GPU를 가지고 우리가 뭐 그런 AI 데이터 센터들을 많이 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들을 올 초부터 많이들 들으셨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사실 올해 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어놓은 그런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들을 가지고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제로 뭔가 AI를 접목시킨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한 또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그러한 모멘텀으로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확실히 그 AI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네이버가 그래도 카카오보다 훨씬 더 준비도 많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 측면에서는 약간 기대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래서 뭐 최근 실제로 이제 카카오를 매도를 하고 네이버를 둘 다 갖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를 매도를 하고 네이버를 더 산 케이스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매매를 했었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뷰는 카카오 네이버냐 둘 중에 놓고 보면 저는 네이버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이제 주식 얘기로 깊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저희 일반적인 질문들 한 몇 개만 좀 더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뭐 약간